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더 어려워지고 있죠, 시장이. 코스피 5%대에 가깝게 낙폭 확대, 코스닥은 지금 6% 가깝게 낙폭 확대 중입니다. 지금 코스닥 쪽에서 시총 상단주, 특히 바이오주에서 낙폭분이 심하게 나오면서 지금 저점 구간 다시 내려옵니다. 보고 계시다시피 삼천당 제약이 시총 4위에 현재 자리하고 있는데 21%대 나오고 있네요. 두 분과 인사 먼저 나누고요.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WM센터 정헌정 부장 모셨고요.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아까 살펴봤듯이 지금 삼천당 제약 많이 검색하고 계실 겁니다. 한 70만 원 선 유지를 하다가 지금 현재 58만 원 선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 뉴스가 있었긴 했는데요. 금융감독원 조사국에서 삼천당 제약 조사 착수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오히려 매물이 더 하방으로 밀리게 되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한가 자리 만들었었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한번 하한가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그 공시 관련한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노이즈까지 고소 노이즈까지 낀 상황에서 조사국에서 나섰다라는 뉴스가 더해졌습니다. 지금 3일 만에 2월대 주가 자리까지 내려왔거든요. 정헌정 부장님,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삼천당 제약을 바라보는 시선, 또 바이오 전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 다르게 평가돼야 할지 싶거든요. 전반적인 평가 어떻게 해주세요? 사실 이제 바이오 전체적으로 뭐 전처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이거는 개별 종목으로 네. 좀 봐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한 며칠 사이에 이게 시가총액 1위였던 종목이 지금 4위까지 떨어지고, 이 시가총액도 줄었지만 주가가 엄청 많이 빠져 있는 상황. 거기에다가 사실은 이틀 전에 이제 하한가 들어갔었다가 어제는 조금 이제 좀 그게 조금 안정화되나 싶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조사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이제 위험을 리스크를 안고 이 종목을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문제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올 때는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조금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슈가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결과는 나올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이 이슈로 인해서 주가에는 상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뭐 오늘 하루만이 끝날지 아니면 계속 갈 건지는 사실 뭐 저도 확실히는 못하겠지만, 굳이 이제 이 확률을 보자라고 하면 단기간 이슈보다는 조금 더 갈 수도 있는, 안 좋은 쪽으로 더 갈 수 있는 영향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어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이걸로 인해서 다른 바이오까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지금 이제 삼천당 제약 빠지기 때문에 다른 바이오 종목들도 같이 지금 빠지고 있긴 하지만,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 이런 이슈가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 때문에 빠졌을 때 오히려 좀 매수할 수도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삼천당 제약이 아닌 다른 종목군에 있어서는 같이 밀리는 경향이 있지만 또 좋은 자리를 주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이오 전체적인 투심으로는 악화 치닫지 않을 수 있도록 오히려 이때 기회 노려보자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의 대응이 필요한 구간 언급 주셨고요. 정태근 이사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리가켄바이오도 하방 쪽 충격 나올 때 거래가 수반이 됐는데 2시 37분경 10분 전이었습니다. 공시가 떴네요. 그 ADC 연구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및 항체 관련해서 연구 해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ADC 키워드로 갖고 있었던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기술이전 ETF에 리가켄바이오의 비중이 가장 컸었던 것도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삼천당 제약과 리가켄바이오까지 뭐 크고 작은 경중은 다르겠지만 노이즈가 끼게 된다면 바이오 전반적으로 지금 구간에서는 대응하기도 어려워진 상황 같은데요. 그죠. 대응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솔직한 답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렇게 말씀 지나고 나서 또 그런 얘기는 다 한다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하한가 나온 날 이거는 무조건 도망을 갔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가 중요한데, 해마다 바이오 쪽에서 이런 종목들이 나와요. 작년은 작년은 이제 제가 죄송한데 제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전에 같은 경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비슷한 사례로 이제 HLB가 항사제약하고 리버스 에너지 병행요법 얘기 나오게 되면서 미국 FDA 품목허가 신청한다는 얘기 나오게 되면서 2024년도 초반에 마찬가지 급등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품목허가가 이제 안 되게 되면서 주가가 그때부터 밀리기 시작을 했었는데, 중요한 건 그때하고 지금 제가 그때 HLB 사례를 왜 가져와서 말씀드리냐면은, 그때 당시 HLB 같은 경우도 1년 긴 기간이 아니라 4달 정도의 짧은 사이에 주가가 4배 이상 큐팅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항사제약에 대한 얘기가
어쨌든 그 품목 허가에 대한 얘기가 좀 안 좋게 흘러가게 되면서 그때 한가 맞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비슷하게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좀 더 노골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거는 삼천당 제약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HLB도 그렇고 이거는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단기간에 올렸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언제 이런 현상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았었는데 하필이면 이제 3일 전에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이제는 완전히 흐름이 깨졌다고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대표이사가 2,500억 정도 지분 매각, 그리고 주가 조작 의혹. 이게 조사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누군가는 수혜를 본 사람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과거 HLB, 그러니까 지금 생각나는 건 HLB밖에 생각이 안 나서 좀 말씀드리는데 HLB 같은 경우도 주가 12만 9천 원까지 갔었다가 요게 4만 7천 원까지 이제 주가가 하한가 이틀 두 방 맞게 되면서 그렇게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이 중요한데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좀 바닥을 잡으면서 반등이 나왔었는데 이때 당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4년도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그때는 알브리팹 이래가지고 바이오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금 이제 주가가 회복되는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아마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일단은 급락은 멈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멈출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주가가 뭐 40만 원이 됐든 30만 원이 됐든 어디서 바닥을 잡을지 모르겠지만은 일정 부분 회복이 나오겠지만 회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손실 회복은 제가 볼 때 절반 이상도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거는 불가피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매도가 안 됩니다. 사실 매도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은 삼천당 제약의 이 급락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바이오가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조금 전에 이제 리가케 그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특히나 코스닥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비중이 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삼천당 제약 하락으로 해서 ETF 매도가 나오게 되고 ETF 매도가 나오게 되면 이 포트 내 다른 종목들을 또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ETF 계리율을 또 줄여야 되고 그런 상황이 악순환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엄한 이제 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이 사실 좀 그래서 그런 연유에서 지금은 바이오가 좋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바이오 좋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은 사실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특별히 뭐 다른 호재가 있는 종목이 아니라면은 아마 액티브 ETF 이런 영향들로 인해 가지고 악재가 없는데도 호재가 있는데도 빠진 종목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거는 삼천당 제약과 ETF 계리율 때문에 내 종목도 영향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정해야 될 부분은 조금 전에 리가켄 바이오도 말씀하셨는데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14%까지 하락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고민해야 되겠죠? 계속 가져갈 건가? 아니면 요걸 버틸 건가? 그 고민을 오늘 아마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리가캠 정도라면은 저는 갖고 간다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리가캠 쪽에서 IR 냈네요. 3개 기술 도입한 것 중에서 하나에 대해서만 해지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일부 되돌림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삼천당 제약은 크나큰 회복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이 사이에서 지금 50만 원대 사이에서의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저희 얘기하는 동안에 코스피는 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걸렸는데 코스피도 같이 걸리네요. 어제는 매수 사이드카였죠. 오늘은 매도 사이드카로 하루 사이에 온탕과 냉탕을 오가고 있는 지수 분위기입니다. 코스피 장중 저점 지나가고 있고요. 5,100선까지 내려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삼천당 제약과 일부 바이오 종목군의 하락폭이 깊어지면서 1,045선 지나갑니다. 자, 이 속에서 외국인의 매도폭도 좀 신경이 쓰이죠. 어떤 종목에는 손을 들어주고 있는지 같이 흐름 이어가 보겠습니다. 1시 30분 기준 외국인의 장바구니고요. 방산주가 1, 2, 3위에 다 모여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체크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믿을 건 방산일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저희 점검 도와드릴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전력도 같이 오랜만에 담네요. 외국인이 은근히 전력을 담는 날이 좀 보여요. HD 현대일렉트릭 어떤 성격으로 지금 해석 가능한지 연결해 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정원정 부장님께 의견 여쭙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전부터 시작해서 강했습니다. 특히나 나토 탈퇴한다라고 으름장 내비치니까 유럽 국가권에서는 미국산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최근에 또 천궁 세일즈를 잘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플러스 요인을 가져갈 거다라는 이야기
이야기입니다. 시가 대비해서는 좀 내려오곤 있지만 여전히 갭은 유지하는 상황이거든요. 정원정 부장님, 지금 현 구간에서는 2, 3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구간에서는 방산이 답이다라는 거 오늘 보여주는 걸까요? 일단 뭐 오늘만 봐서는 뭐 정답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시장이 지금 급락하는 거에 비해서 아주 잘 선방하고 있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일 이제 폴란드 방산 기업 쪽이랑 이제 3,400억 정도의 라이센스 계약이랑 그 다음에 2조가 넘는 이제 부품 공급 계약 공시를 했는데 사실 이번 계약이 이제 국산 다연장 로켓 이제 천무의 이제 3차 수출 계약 그거에 대한 이행 계획이다. 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새로운 신규 수주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안정적인 수주 장고가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연초에 나왔던 실적 가이던스도 충분히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이제 영업이익이 한 3조 890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한 4조 3천억 정도로 40% 이상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물론 이제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올라가지만 최근에 이 변동성 장세에서 같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지만 이 방산주 특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뭐 시장이 약해서 아침에 이제 오전에 고점 대비해서 좀 상승폭을 반납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강한 흐름은 현재 이런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는 현재 시점에서 그래도 이제 매수해볼 만한 무난하게 매수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슈에도 조금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고 그다음 실적도 좋기 때문에 조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주가도 좀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히려 현재 이런 시장 분위기에 하나의 대안 섹터로서 정답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의견입니다.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방산주 그렇다면 숫자로 보거나 지금 모멘텀 강도로 보거나 좋네요. 정태근 이사님께 여쭐게요. 그쵸? 왜 안 움직여요? 했는데 지금 오늘 또 결국에는 보여줘요. 갭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박스 라인을 형성한다라는 시나리오로 보세요? 아니면 돌파까지 우리는 생각하면서 봐야 하는 구간으로 보세요? 돌파까지 생각을 하고 이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 사실 의견은 중립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매도 의견이 아니고 저도 이제 업종을 보게 되면 저도 똑같이 매수 의견인데 사실 저는 이제 타이밍을 좀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립인데 그러니까 결론은 150만 원 돌파할 때 이거는 좀 따라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두산 에너빌리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위쪽으로 돌파가 되는 것 보고 따라 들어가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도 뭐 그러려고 그런 건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11만 원 돌파가 어쨌든 안 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돌파가 안 됐을 때 들어갔다라면은 약간 이제 손실 났을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돌파가 됐다라면은 그때 따라 돌파가 되고 그러면서 따라 들었다면 수익이 아마 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뭐 행복한 뭐 희망회를 좀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50만 원 이제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일단 따라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일단 중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상 문제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포함한 이제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일단 추후에 저는 분명히 갈 거라고 봅니다. 이란 전쟁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수요를 볼 만한 섹터는 다시 한번 저는 조방원이 올 거라고 봐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 약간 위치가 애매하거든요. 차라리 가격이 뭐 130만 원 부분, 그러니까 61선이 있는 뭐 125만 원 부분까지 접근했다. 그러면 매수가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위쪽으로 돌파가 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개인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0만 원 돌파하고 난 다음에 추격 매수가 되어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돌파 매매할 땐 추적 매수라 그러거든요. 추격이 아니고 추적. 약간 추격 매수는 좀 그 느낌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추적이라고 쓰는데 그래서 150만 원 돌파하고 난 다음에 추적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천무 관련된 소식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유럽 쪽에서 계속 좋은 소식이 나와요.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는 스위스 국방부 장관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계약 취소를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납기 지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취소가 되면은 어쨌든 무기는 구매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혜택이 누구한테 올까요? LIG 넥스원 쪽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 회로를 좀 돌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 이제 무역보험공사에서 루마니아 대상으로 10억 달러 규모 무기 수출 금융 지원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지금 이제 루마니아도 군 현대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운이 좋으면 전차 같은 경우는 300대 이상 도입이 될 겁니다. 그럼 이건 폴란드만큼 어떤 파급 효과 저는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이제
금융 솔루션까지 포함한 이제 수출 모델을 구축했다는 것보다는 폴란드 및 루마니아가 어디에 있냐면요. 폴란드 바로 밑에 있어요. 러시아와 바로 붙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납기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가성비, 납기 이걸 감안해 보게 되면 루마니아도 될 가능성은 일단 높다라고 보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오히려 모멘텀은 정말 강도가 네, 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요한 건 타이밍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구간보다 확실히 돌파 시그널을 보여주는 자리까지 왔을 때 그 자리를 지금 150만 원 라인대로 설정해 주신 거네요. 그 타이밍까지 노려보자라는 세부적인 매수 타이밍도 잡아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앞으로 방향성 긍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아까 전에 우리 변압기 HD 현대일렉트릭 예고 드렸었는데요. 지금 보겠습니다. 전력 설비단이야 뭐 내리면 산다에 대한 시나리오로 여태까지 쭉 유효했었던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장에서 또 들어온다라는 것은 어떤 해석을 가게 하는지 싶습니다. 정원정 부장님. 전력 쪽은 누가 반기를 들겠습니다만은 늘 이쪽은 이제 수급에서 움직이는 점이 최근에 고가권 행진이었던지라 컸잖아요. 지금은 또 다시 내려오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성격으로 보세요? 여전히 이 박스 라인에서는 우리는 장기 금액을 여기에 넣어놓고 지켜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으로 보시는 거예요? 뭐 주식 투자하고 나서 사실은 이제 마음이 편안하게 좀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그쵸. 편안하게 투자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전력 변압 이쪽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실적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제 뭐 부인하진 못하는 그럴 거라 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빠지긴 빠집니다. 그래도 이제 시장 대비 좀 선방하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AI 이제 관련해서 이 전력망이 이제 국가 경쟁력을 좀 좌우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뭐 최근에 이제 터보 콘트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력에 대한 전력 이 수요에 대한 이런 거는 공급에서는 계속 쇼티지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걸 봤었을 때 이 현대일렉트로닉 그다음에 이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이 전력 관련된 종목들은 빠질 때 좀 계속 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뭐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비중이 좀 크다라고 하시면 뭐 일부 정리해서 많이 빠진 종목으로 옮길 수는 있어도 이 종목을 그냥 보유하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처럼 이 정도 하락이 뭐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온다라기보다는 좀 반등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며칠 전에 이제 뭐 주가가 좀 빠지면서 뭐 121선을 약간 좀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지만 또 바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보면 중장기 이평선을 이렇게 이탈하지 않고 이게 계속 쭉쭉 타고 올라가는 모습은 향후 주가도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 알겠습니다. 미국 매출 비중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실적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해 본다면 계속해서 보유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은 좀 내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파냐의 자리보다는 보유의 자리로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자, 정태근 이사님께도 수급과 기술적인 자리 묻겠습니다. 네. 사실 이 종목이요. 최근에 우리가 수급이 들어올 때만 체크하는 네네.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박스라인처럼 보여지기 때문이거든요. 지루하지만 지루한 게 가장 강한 거라면 최근 시장에서 그럼 HD 현대일렉트릭이 지금 구간에서는 네.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 될 수 있나요? 사실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네. 대응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은 현대일렉트릭도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3월달 시장이 이제 하락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같이 이제 주가 좀 흘러내렸거든요. 2월달까지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월 말경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이제 다시 100만 원 돌파가 되게 되면서 116만 원까지 111만 6천 원까지 올라갔어요. 예. 근데 공교롭게도 2월 17일, 2월 23일, 3월 3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 3일 날 종가 기준 6% 하락이 나왔고 그 다음 날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1% 하락이 나왔거든요. 결국 이때 현대일렉트릭이 악재가 있었나요? 아니거든요. 이때 아시겠지만 시장이 3월 3일, 3월 4일 동반에서 무너졌을 때 같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현대일렉트릭은 지금 현재 바라봤을 때 가지고 있는 어떤 실적이라든지 수주라든지 가지고 있는 가치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시장과 동행해서 대응하는 게 좀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저께 시장 오를 때 같이 8% 올랐다가 오늘 그리고 상승 출발했는데 시장 꺾이면서 오늘 또 같이 꺾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뭐 영원히 이렇게 안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이 회복 구간에 들어갔을 때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빠질 때마다 저가 매수 관점에서 이거는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매수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이제 뭐 이평선, 뭐 굳이 이제 기술적 대응을 좀 하자라면은 지금 이제 날짜를 보게 되면 올해부터는 요 종목이 지금 이 화면 보시면 주황색 선이거든요. 주황색 선 61선인데 61선을 계속해서 지켜주다가 최근에 이제 이탈이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61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61선이 좀 중요한 어떤 이평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 정도는 하자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수급 같은 경우는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 기관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그 집중력 있는 어떤 수급 있잖아요. 그게 약간 없어요. 금융투자 섹터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긴 한데 뭐 보험도 그렇고 투신도 그렇고 적극적인 매수는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연기금 쪽에서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살짝 금융투자 섹터에서 매수가 들어온 그래서 약간 찬물을 끼얹는 그런 수급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급적으로는 기대를 할 부분이 없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시장과 같이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미세하게 타이밍 보겠다라고 하시면 61선을 다시 그 궤도에 올려놓는지 이 부분 보시면 좋겠다 의견 주셨고요. 밀릴 때마다 담아가는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HD현대일렉트릭은 좀 고민이 되죠. 실적 발표 잘 나와도 지금 6개월 전 주가랑 지금의 주가가 비슷하다라는 점에서 그 부분이 좀 고민이실 텐데요. 주가를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일단 의미 있는 평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관의 시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관 쪽에서 오늘 의미 있게 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 SDI, LNF, 앞단에 보고 계시다시피 2차 전지가 나오네요. LNF 궁금합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도 이 정도 움직임이 나와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또 증명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요. 전쟁통에서도 참 안정적이네요. 정원정 부장님, 궁금해요. 2차 전지의 매력도가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더 빛을 발하는 것은 어떤 것에 기인한다고 보세요? 뭐 사실 이제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1분기 컨센이 원래는 한 500억 정도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뭐 올라가는 실적 상향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목표가도 계속 올라갈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업이익 높게 보는 데는 800억 이상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시장 컨센 대비해서도 엄청나게 지금 약간 괴리가 날 정도로 좋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주요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가 좀 유럽 쪽에서도 어쨌든 판매량이 좀 늘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주요 고객사가 잘 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시장에 더 붙어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거기다 시장이 이렇게 좋지 못하니까 실적도 좋고 수급도 괜찮아.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시장에서 더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서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호재가 계속 겹치는, 그러면서 주가가 한 8%, 9% 아마 이런 시장에서도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아마 장 마감할 때는 조금 더 강한 모습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LNF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LFP 전용 공장이 이제 3분기에 이제 완공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거기서부터 나오는 매출도 기대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호실적도 1분기 실적의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제 2분기 또 하반기 실적에 대한 더 그런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주가도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이제 늘 시청자분한테 말씀드리긴 하지만 다만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너무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해서 이 약간 이동평균선과 좀 괴리율이 높아지면 그때는 좀 포트에서 좀 비중을 줄이는 전략도 참고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해서 괴리율이 좀 벌어지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상승 여력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승 여력은 좀 더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격이 더 벌어질 경우는 그때는 출구 전략도 고민하면서 보자. 그럼 지금 구간은 어쨌든 긍정이다라는 의미시잖아요. 자, 기술적인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자리가 되게 중요한 게 16만 원은 안 깬다라는 점에서 의미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기관이 매집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강력한 매수 주체가 보이냐를 아까 전에 중요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LNF에서는 꽤 보이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오늘 가수급상 외국인도 같이 이 종목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특이점입니다. 상방 더 크게 열렸다라고 봐도 돼요? 네, 일단은 매수 의견으로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이제 앵커님께서 해주셨는데 LNF는 지금 기간 수급을 보게 되면은 정말 골고루게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하나로 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그런 수급이 좀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관 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예. 사모펀드 이쪽에서 정말 골고루게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급뱀이 상당히 크게 좀 작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보통 그 하락 추세에서 지금 한번 보시면 LNF가 쭉 하락 추세였다가 이제 작년 6월 달부터 이제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되는데,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면은 위로 봤을 때 의미는 이평선이라든지 의미는 가격대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정별이 났기 때문에 이평선을 볼 필요가 없고, 지금 이제 화면을 이제 같이 보시게 되면 이제 그러면은 이평선 말고 가격을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렇게 선을 그어보게 되면은 의미 있는 가격대인 14만 원대를 지금 최근에 좀 돌파가 됐거든요. 네. 돌파가 됐고, 그러면 다음 이제 부대낄 가격이 어디냐를 이제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 가격대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20만 원대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16만 원은 이제 16만 원 다음은 이제 20만 원에 좀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17만 5천 원 돌파도 충분히, 그러니까 좀 정말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17만 5천 원도 사실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추세면은 뭐 17만 5천 원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7만 5천 원 돌파할 것 같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2024년도에 저항으로 작용이 됐었던 가격인 이제 20만 원까지는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그러면 그때 가서 실적이 진짜로 뒷받침되는지, 앞으로 가식성이 확보가 되는지 보면서 추가적으로 끌고 갈지 덜어내야 할지 그때 연구해보면 좋겠고요. 지금은 충분히 공략도 가능한 지점이다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민 많이 되시죠? 반도체요. SK하이닉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그래도 전자닉스를 오전부터 좀 담던데, 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81만 8천 원 터치까지 오늘 장중에 나왔습니다. 정원정 부장님, 어제 좋다 말았네요. 두 종목이 다요. 네, 그 가운데 SK하이닉스는 ADR에 대한 가능성이 어제 다시 좀 불거지려고 하다가 또 매크로 이슈로 다시 묻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매집의 성격으로 보세요? 뭐 매집의 성격인지는 사실 뭐 제가 확신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오늘도 아침에, 그러니까 오전에는 상당히 좀 강했었다가 그래도 빠지면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가 확 빠지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제 오늘 하루만 변동폭만 보면 10% 이상 좀 변동폭이 상당히 커서 이게 진짜 우리나라 거의 넘버2 종목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 시청자분들, 그다음에 시장 참여자분들도 상당히 힘들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향성을 그래도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 이렇게 많이 빠지는 상황이면 또 내일 더 급반등이 나오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나올지는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렇게 그 실적도 계속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사실은 없잖아요. 실적도 되게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최근에 불거진 이제 디램 가격, 뭐 낸드 가격이 좀 빠진다는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계속 추세가 하락하는 이 가격이 빠져서 실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연초에 나왔던 가이던스대로 실적이 꾸준히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증명만 해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지금 매크로 이슈, 뭐 전쟁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것도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고, 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봤었을 때, 이게 정확하게 이제 언제부터 간다라고 다시 이제 반등할 거다라고 말씀은 못 드린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보면 이 자리를 다 넘어서 올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빠졌을 때 오히려 조금 이 매수 의견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다시 반등한다라는 거 확실히 타이밍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바로 이렇게 올인하시는 전략보다는 분할로 좀 담아가시는, 이렇게 많이 빠질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시는 전략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상황은 이렇긴 하지만 사실 실적이 나올 때쯤이면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불거지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한 번 더 얘기 드리자고 하면, 사실 오늘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와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이틀 전에 많이 빠졌던 그 자리까지 좀 그래도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폭발하는 장대 음봉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불안해 하시기보다는 용기를 조금씩 내도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업황으로 본다면 우리가 우려할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종목을 바라보는 것은 심리가 파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아간다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정태근 이사님. 네. 하루하루 일희일비하게 만드니까 심리 컨트롤이 더 중요한 종목이 그죠? 되기는 네. 했었는데요. 그러면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세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 조금 전에 HD 현대일렉트릭에서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기술적 대응보다는 시장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요것도 이제 화면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보면서 말씀드려야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일단 하이닉스 차트를 먼저 볼 건데요. 하이닉스가 아시겠지만은 2월 26일 날 111만 7천 원 찍고 3월 달 들어서 이제 보시면 지금 3월 3일 날 11% 하락, 그리고 3월 4일 날 9% 하락이 나왔거든요. 지수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지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세요. 삼전익스가 지수를 이끌게 되면서 6,347포인트까지 갔던 지수가 3월 달 들어서 이란 전쟁 때문에 3월 4일 날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3월 3일 날 7%, 그리고 이제 3월 4일 날 15%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어제 볼게요. 어제 8% 상승 나왔었는데 오늘 4.7%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요 패턴 그대로 가요. 지금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3월 3일 날, 3월 4일 날 주가 빠지죠. 그리고 어제 주가 10% 올랐다가 오늘 시가 대비, 그 고가 대비해서 지금 현재 11%가량 하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시장이랑 같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는 본질적 가치가 꺾였다라고 보기 힘들어요. 단지 시장이 하락이 나오니까 같이 꺾이는 거기 때문에 요것도 HD 현대일렉트릭과 마찬가지로 시장과 같이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급을 또 보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하나이로스페이스와 조금 결이 다른 게, 그 기관 주체 전반적으로 이제 폭발적인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중요한데, 요거는 금융투자 섹터에서 단독으로도 상당히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 쪽에서 100만 주 넘게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금융투자 섹터의 어떤 힘이라고 좀 봐야 되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수급보다는 금융투자 섹터의 어떤 수급을 보시는 게 그래서 도움이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본질적 가치가 꺾인 게 없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그 삼전익스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달 10일, 20일 그리고 월말 월초 이렇게 보면 디램 수출액 나오잖아요. 이번 1분기 때 디램 수출액이 얼마인지 혹시 확인하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28조 5천억 나왔어요. 28조 5천억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지금 이제 작년 3분기, 4분기 있잖아요. 3분기가 10조였고 4분기가 15조였거든요. 작년 하반기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작년 4분기 때 디램 수출액이 15조인데 지금 28조다. 그럼 단순 계산으로 삼성전자 그렇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작년 4분기 대비해서 더블이 나와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실적은 어차피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쉬운 건 지금 다음 주 되면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오겠죠? 이게 부각이 되려면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삼전익스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이 정말 야속한 구간이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도 HD 현대일렉트릭과 마찬가지로 시장과 같이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 알겠습니다. 금투의 앞으로의 드라이빙에 좀 더 관심 가져보면서요. 본질적으로 훼손된 거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유효성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눠야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